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의 기말재고 포함 여부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고자산의 기말재고 포함 여부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시형매출은 결산 시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기말재고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시형매출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시코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시시코너에서 코스트코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가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갔었는데 지금 거의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 가면은 이렇게 시시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예전에는 와인 시험도 해보라 했거든요. 근데 차가 있어 아예 와인 시험 못한다 했죠. 와인 시험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지 꽤 됐어요. 와인 시험도 좋았을 건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만두, 오늘 제 와이프가 만두국 해줬거든요. 그래서 만두 생각나요. 그래서 만두 이렇게 해요. 만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물만두 있죠, 물만두. 그러니까 물만두가 있고, 그 다음에 튀김 해가지고 만두 있죠. 잘 튀겨요. 맛있어요. 진짜로. 계속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먹어봐요. 먹어본다. 근데 먹어봤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먹어봤는데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는 요 맛있다 해가지고 야 하나 사자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 틱 꺼내가지고 하나 살게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런 경우. 근데 맛있다 해가지고 구입을 했다 이러면은 이건 매출이고 살까 말까 이거는 매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말일이 딱 돼요. 12월 말이 딱 돼가지고 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땡스게 이제 뭐 국밥. 옛날에 이제 한참 이제 국밥 그걸 할 때 갔더니 국밥을 이제 시식용으로 해서 이제 몇 개 딱 던져줘요. 이렇게 딱 한 3개 정도 던져서 이제 드셔보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국밥은 진짜 진하고 정말 그 우려나는 맛에 먹는 게 이제 국밥이거든요. 제 와이프가 국밥충이라 가지고 국밥부 장관이에요 거의. 저도 국밥 좋아합니다. 대구 부산에서 국밥을 하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웬만한 국밥집은 맛이 없는 데는 안 가고 싶습니다. 국밥집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잡내도 안 나고 누린내도 안 나고 막 국물도 막 진하고 막 좋아요. 그래가지고 12월 말짜가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해요. 문자를 하죠. 혹시 사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사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한 1월 3일쯤에 구입할게요 라고 하면은 이건 매출이에요. 매출 잡아요 그냥. 근데 사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아까 안 사요 해가지고 막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말재고 얘기예요. 이런 분류입니다. 그래서 시용 매출은 그래서 이해를 꼭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의사표현 안 했을 때는 뭐예요? 기말재고에게 다 포함시켜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위탁 매출은 수탁자 재고의 존재 시 위탁자 재고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위탁 매출은 약간 그러니까 유통 단계에서 약간 1차 판매, 2차 판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대신 판매해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판매를 이제 하기 위해서 수탁자가 이제 그 물건을 받고 이제 대신 팔아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통 소비 단계하고 이거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신 팔아줘요. 그래서 팔아준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위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영업을 딱 하죠. 우리 물건 좀 팔아주세요. 팔아줘요. 수탁자는 그만 팔아줄 테니 뭐 해줄래요? 이러면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죠. 판매해줄 때마다 수수료 20%를 드릴 테니 팔아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 불을 켜고 이제 팔아줍니다. 현금 받고 그렇죠. 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위탁 판매의 이제 조건이 되는데, 근데 12월 말자에서 다 못 판 게 있어요. 재고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수탁자에서 재고가 있다면은 누구에 포함을 하냐? 수탁자는 엄연히 부탁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부탁받은 사람이지. 내가 샀다고 하면은 그건 재고지만
북탁받은 사람은 재고가 아니에요. 왜? 대신 판매해준 대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내 재고가 아니라는 의미가 돼요. 샀는 것도 아니니까. 구입한 게 아니니까 수탁자 재고가 아닌 거죠. 그럼 누구 재고예요? 위탁자 재고인 거죠. 그래서 위탁 매출은 수탁자 재고의 존재 시 위탁자 재고에 포함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할부 매출로 인하여 할부금이 남은 경우 재고에 포함한다. 이 문제 실수 은근히 많이 하는데 할부 매출인 경우에는요. 수익 자체 기준이 인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판매한 걸로 봐요. 근데 이거를 12월 말자 됐는데 할부금 남았는데요. 재고 포함해야 되는데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손을 다 떠났고 수익 다 처리했고 이러니까 할부 금액이 남아있더라도 그 재고에 포함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도착지 인도 조건은 매출자 재고에 포함한다. 맞죠? 도착할 때까지 이 물건은 제가 소유하겠습니다. 매출자가 소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이에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 건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JB의 재고자산 내역이다. 다음 중 선입 선출법으로 적용 시 매출원가 및 기말 재고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선입 선출법은요.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의 출고 순서를 봅니다. 호의 선출법은 반대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재고액이 1, 매입이 2, 그 다음 시효고액 매입 3, 이 순서대로 출고돼요. 이해되죠? 그럼 매출이 4,00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1번을 먼저 1,000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럼 3,000개 남죠? 그럼 2번에서 5,000개 중 3,000개를 출고하는 거예요. 그럼 딱 4,000개가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3,000개 나갔으니 이제 2,000개가 남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월 11일까지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10월 13일에 매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을 6,000개를 이제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기초는 이미 다 나갔으니 없고 10월 4일 거 몇 개? 2,000개 전량 다 투입을 하죠. 그럼 4,000개 남아요. 그러면은 2번에 해당하는 10월 9일 거 몇 개 보내면 돼요? 4,000개 남으니까 3,000개 보내줘. 3,000개 다 보내도 1,000개 남아요. 1,000개 남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10월 12일 거 그럼 3,000개 중에 몇 개 보내요? 1,000개 보내는 거죠. 그럼 6,000개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2,000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00개 들어와요. 기말에 몇 개? 4,000개가 남는 거예요. 선의선취법은 이 순대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은 기말 재고액 얼마 남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2,000개 다 내보냈고 10월 12일에 남은 2,000개 단가 얼마? 300원 얼마? 60만원 그 다음에 10월 24일 2,000개 100원이에요. 얼마? 20만원 합치면 얼마? 80만원 그러면 기말 재고액은 얼마예요? 80만원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1,000개짜리 매출원가는 단가가 300원으로 되는 거고 3,000개짜리는 단가가 200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 30만원, 60만원 합치면 얼마? 90만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0월 4일께 단가가 얼마예요? 200원이죠. 10월 9일 거가 단가가 얼마예요? 잠시만요. 지금 가려져가지고 200원이구나. 자, 다시 할게요. 자, 200원 맞죠? 200원 맞네. 오케이. 그 다음에 10월 9일 거는 얼마냐면은 200원. 똑같이 200원. 그럼 10월 12일 거 얼마예요? 3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40만원. 6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130만원. 그러면 90만원, 130만원 더하면 되죠. 얼마? 220만원. 30. 22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 22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12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의선출법의 출고 순서를 잘 익혀 두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호의선출법은 반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수량 결정 방법입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질 재고 조사법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 재고를 조사하여 기말 재고액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실제 조사법은 이제 실제 현장 가서 이제 하나씩 다 살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2번. 계속 기록법은 입고와 출고 시 계속적으로 기록하여 남은 수량만큼 기말 재고에 파악한다. 그냥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이거 거래 명세표 보고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입고 몇 개, 출고 몇 개, 입고 몇 개, 출고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래서 2번은 맞아요. 그 다음 3번. 혼합법은 이제 자 이렇게 실질 재고 조사법, 계속 기록법을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그렇죠. 병행하여 사용하는 게 혼합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 문제를 쓰다 보면은 혼합법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저희 실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니까 혼합법을 이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 4번. 개별법은 입출고 시 단가를 결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 올바르다. 뭐 이거에 맞는데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입출고 시 단가를 결정하여. 개별법은 어떤 거냐면은 약간 차 생각하시면 돼요. 차. 우리 마시는 차가 아니고요. 이 차. 한 차를 안 처리돼가지고. 이 차. 예, 우리 끌고 다니는 차. 이런 거. 예, 이런 거 의미하면 돼요. 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많이 타는 아반떼라고 생각해요. 아방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아방떼라고 생각하면은, 1세대 차가 있고, 2세대 차가 있고, 3세대 차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연식이잖아요. 똑같은 2014년도식, 2018년도식, 2023년도식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개별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차량 대수가 많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똑같은 연식이라도 그러니까 이는 그 금액이 책정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옵션. 옵션이 다 똑같은 거면은 그냥 대량 판매가 되죠. 근데 옵션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이제 보면 옵션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엉덩이를 이제 엉따, 아니면은 손따, 아니면은 손에 차갑게 하는 게 있나? 핸들에? 전 SM5라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개별법은 그러니까 입고 시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출고돼 있으면은 출고 시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입고 시 얼마, 출고 시 얼마를 결정하는 거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단가가 들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한 대를 판매하면은 당연히 매입가가 있고 매출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결정을 하는 거지 단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차는 이게 한 대, 두 대 형식이지 이거를 수십 대, 수백 대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현대 기아차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고차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까먹었는데 중고차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개별법 적용이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기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장부상 수량 700개에 단가 300원. 실제 수량은 600개에 단가 300원.
재고자산 평가 금액의 시가는 250원이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저가법이죠. 그래서 시가하고 원가하고 차이가 원가가 더 큰 경우에 그 차익만큼 재고 평가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얼마 차이 나요? 시가하고 원가 차이가? 시가는 250원이고 원가 300원이에요. 그럼 얼마? 50원 차이 나는 거죠. 어느 게 더 높아요? 원가가 더 높죠. 그래서 저가법이 성립을 해요. 근데 만약에 시가가 더 높다면은 저가법 성립이 안 되고 그 답은 몇 번이에요? 0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나올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러면은 수량은 몇 개로 잡으면 돼요? 700개 잡아, 600개 잡아요? 없는 재고를 잡으면 안 돼요. 유령 재고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수량 600개에 50원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4번에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경리부 진선면 부장이 기말재고의 파악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횡령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기 중 횡령했는 금액을 추측하면 얼마인가? 자, 여기 지금 횡령 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고요. 횡령 전 금액의 매출원가는 1460만원이다. 그러니까 진상면 보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이에요. 정상적으로 판매했을 때 매출원가는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계속 그 재고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가져가고 있으니 이거 횡령 저거 신내는데 라고 해가지고 횡령 후 금액의 기말 재고 이거 보아하니 60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횡령 전 금액은 1460만원을 추측하고 있고요. 횡령 후 금액은 기초재고액과 단기순 매입액 더해서 기말 재고에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천만원에서 600만원 빼면은 1400만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사이에 이제 금액이 횡령 금액이 얼마 있는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렇죠. 60만원만큼의 횡령을 했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만기가 3개월 이내냐. 16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취득 후 만기일까지 3개월 이내.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결산일 기준이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취득 후 만기가 3개월 이내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장기 금융 상품인 경우 결산일 기준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단기로 대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장기금융 상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성 예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개정 과목이. 근데 이거를 이제 만기가 1년 이내다 라고 하면은 단기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하지 않아 무방하다 있고 대체를 해줘야 돼요. 뭐 안 해줘도 뭐 사실 뭐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예. 근데 원래 원칙은 대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사용이 제한된 예금, 특정 현금과 예금은 투자자산이다. 그 특정 현금과 예금은 투자자산을 분류되는 게 맞아요. 그럼 4번. 장기 금융 상품의 결산 시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 인식할 수 있다. 원칙은 그렇죠. 20% 이상 맞죠. 그 다음 2번 매도하는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 분류 변경하지 않는다. 매도하는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물질 투자자가 문제 만드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이러면은 그럼 누구 말을 믿냐 이거잖아요. 매도하는 증권은 시장성이 있든 없든 매도하는 증권이에요. 근데 그게 시장성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장기 투자일 때만 해당되고요. 시장성이 없는 거는 단기라든지 장기라든지 뭐 어떤 상관없어요.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인 거죠. 그래서 분류 변경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매도한 증권이 시장성 상실했다? 분류 변경 안 하는 게 맞아요. 할 게 없어요. 근데. 매도하는 증권은 시장성을 상실했을 때는 다 받아주거든요. 일로 와요 이러면서. 그 다음 3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 분류 변경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인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 상실하잖아요. 매도하는 증권을 바꿔주셔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요.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서만 해당이 돼요. 근데 이때 이 시장성은 뭐냐?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거를 시장성이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시장성 상실했다? 분류 변경 강행해야 되죠. 3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채무증권이 만기일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적극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요. 선생님 적극적으로 보유 안 하면요? 그거는 매도하는 증권.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2024년도 12월 31일 주식회사 JB는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결산 시 자본으로 분류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 A 주식은 단기 투자, B 주식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다. 자, 이거는 끝나고 나서 정리할게요. 자, 봅시다. 단기 투자는 이건 딱 봐도 평가이익이죠. 근데 이거 단기예요. 그러면은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으로 봐요, 수입 비용으로 봐요. 그렇지, 이건 수입 비용으로 보죠. 단기로 어차피 팔 거 그냥 수입 비용 하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B 주식은 이것도 평가이익이죠. 이거는 매도하는 증권이에요. 이건 장기 투자니까 뭐예요? 미실현이죠. 저 위에 것도 미실현이에요. 뭘로 분류돼요? 자본으로 분류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증권은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실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돈이 들어온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미실현인데 수입비용 하는 이유가 어차피 판매할 거 그냥 수입비용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은 얼마? 150만원만큼 평가이익이죠.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도 1월 1일 투자 목적으로 2천주 4천만원에 취득합니다. 다음 보기에서 단기 순손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2천주를 4천만원에 취득을 해요. 단기 순손익 인식해야 될 금액. 자, 투자했죠? 처분했죠? 그러면은 1000주니까 3200만원에 처분합니다. 그럼 얼마냐면은 장부 금액은 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3200만원에 처분합니다. 얼마예요? 1200만원만큼 처분이익이 나오죠. 그
그 다음에 2,500만원의 평가를 해요. 여기에서 얼마냐면은 장부 금액 얼마? 2천만원 남죠. 1000주니까. 그 다음에 결산평가 얼마? 2,500만원. 그럼 500만원 뭐예요? 이익이야 손실이에요? 딱 봐도 이익이죠. 돈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익이죠. 이거는 뭐예요? 수익인 거죠. 위에 거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치면 얼마? 1,700만원이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9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0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장기 목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 액면가의 500만원에 발행합니다. 다음의 보기를 이용하여 2025년 사채 상한 손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소수점은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2025년도에 이제 사채 상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가표를 만들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회사에 보통예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현재 지금 할증 발행에 대한 문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자, 500만원에서 곱하기 0.8163 해줍니다. 그럼 4081,500. 그 다음에 자, 액면 이자율이 500만원에 10%예요. 그래서 50만원에 곱하기 2.6243 연금 현금까지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4081,500을 빼줘요. 요게 이제 보통예금 수령하는 금액이고 할증 발행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유효이자율법에 상각을 해야 되는데 2024년도에서는 5393650이고 그 유효이자율법은 얼마냐면은 7%예요. 그 다음에 액면이자율은 얼마냐면은 10%고 거기에 이제 차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25년도까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유효이자율 7%는 5393650에 대한 7%예요. 그럼 여기에 0.07을 잡습니다. 그러면 377555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775561 이렇게 되고요. 액면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익이 얼마냐면은 12445가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금액과 이 차익만큼의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할증 발행은 빼주고요. 할인 발행은 더해주고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271-2055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똑같이 유효이자율법으로 잡아요. 그럼 얼마냐면은 368-984가 됩니다. 그럼 50만원만큼 빼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131015가 됩니다. 그럼 똑같이 2025년도에 상각한 후에 이제 금액을 이제 빼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금액이 이제 남게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140190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때 조기 상환을 했는 거죠. 조기 상환이고 남은 금액은 액면 금액의 차익만큼 남으면은 500만원 빼면은 140190원이 할증 발행으로서 남는 금액이 돼요. 그러면은 유사값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86을 19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볼게요. 원래는 다 준비를 하고 한 건데 지금 실수가 계속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사채 상환을 했죠. 그러면은 회계 처리하면은 차변에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500만원. 자, 그 다음에 조기 상환이기 때문에 사채 내 조기 상환 금액 얼마냐면은 500만원만큼 처리를 해요. 여기에서 지금 사채 할증 발행이 남았잖아요.
사찰증 발행 차금은 차변으로 해서 다 없애줍니다. 최초 발행은 대변이 있기 때문에 잔액을 0으로 바꿔줘야 돼요. 140190. 그러면은 이익의 손실이에요. 그렇죠. 사채 상환이 이익이 되는 거죠. 얼마냐면은 14019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